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내내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3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1,73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경우 전장 대비 0.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이제 0.06% 반등을 하면서 주요 지수 중에 유일하게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3대 지수가 대체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대체로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지금 55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 1.9%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6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도 오늘 장중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약세장 문턱 앞으로도 훌쩍 이제 다가간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장중 2.25% 하락을 하면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1.6% 오르기도 하면서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제 외신은 바닥 없는 추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좀 괜찮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CNBC 방송 같은 경우 가차 없는 매도세가 오늘도 지속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흐름을 이제 흐름이 좋았다라기보다는 3대 지수가 겨우겨우 버틴 흐름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장중에 지금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올해 연중 최저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3,930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세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100포인트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가 3,837.25 이하에서 마감을 할 경우 52주 고점 대비 20% 하락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3,837.25를 다음 기술적인 하단선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선에 진입하면은 조정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S&P 500 지수가 마지막으로 그 조정장에 빠졌던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지금 차트 보여주고 계신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약세장에 진입을 했었던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저점 당시입니다. 당시 지수는 이제 약세장에 빠지고 나서 고점 대비 33.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20% 이상 빠지며 약세장에 진입을 한 것인데 그 이후에도 상당히 이제 약세장이 심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과 현재가 다른 이유는 이제 2020년 3월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충격에 따라서 지수가 저점을 기록을 했지만 연중 구원 투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다라는 점이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빠른 반등이 다시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외신의 분석을 가져와 봤는데요. 1929년 이후부터 이제 S&P 500 지수가 약세장에 접어들었던 사례를 이제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금 평균 약세장에 진입을 하면 S&P 500 지수는 평균 33.2%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제 우선 약세장에 진입을 한 후에는 상당 기간 이런 주가의 하락 흐름이 지속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약세장에 처음 진입하고 나서 저점을 찍을 때까지는 평균 8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래일로 치면 52 거래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또 이제 약세장에 진입한 후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이 하락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선 S&P 500 지수가 이렇게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그 낙폭이 클 수 있고 또 오랜 기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5월에 지금 미국 시간으로 9거래일이 지났습니다. 9거래일 동안 지금 S&P 500 지수가 5월 동안에만 6.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9.6% 하락을 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마저 이제 5.2% 하락을 한 수준인데요. 지금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52주 고점에 비해서 29.86%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계속된 악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미국 연방준비제 제도의 긴축, 그리고 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악재가 많았는데요. 오늘 한층 더 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것은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촉발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한 혼란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오늘 이제 장중 한때 2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7,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이 2020년 12월 26일 이후 거의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제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 가격 역시 오늘 8% 이상 하락을 하면서 194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총이 하루 만에 지금 2천억 달러 이상이 증발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상화폐 시장의 극심한 혼란이 주식시장에도 전이가 되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촉발을 시켰습니다. 특히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이 몇 개 있는데요. 지금 한국산 가상화폐죠. 이제 루나 같은 경우에 지금 폭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루나의 가격이 오늘 장중 한때 이제 전장 대비 97.8% 폭락을 했습니다. 하나의 루나당 이제 3센트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거의 이제 휴지 조각, 동전 1페니에 가까운 이런 수준으로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루나의 이제 자매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T로 표시가 되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도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달러화와 페그가 된 코인입니다. 1달러와 1 UST가 이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가 된 코인인데요. 1달러 대비 테라 코인의 가격이 이제 47.71% 떨어지면서 33센트로 떨어진 수준입니다. 지금 이 균형이 깨진 상황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자매 코인인 테더 코인까지 조금 폭락을 하면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촉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더 같은 경우 역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미 달러화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이제 페그 가상화폐인데 1달러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거래소에서 95센트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렇게 지금 가치가 좀 동일하게 이제 잡혀져야 되는 금액이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이런 가상화폐들에 대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립금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론적으로는 1코인이 이제 1달러로 이제 환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런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문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의 혼란이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투기성 공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시장 혼란이 결국에는 주식시장까지 전이가 된 모습입니다. 네, 이외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가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코인베이스 주가가 26% 폭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또 이제 6% 추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9%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뱅크럽시 이제 파산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주가 같은 경우 이제 130달러 정도에서 등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 58달러 근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심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혼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결국 주식 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또 외환 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채권 시장에 전이가 되면서 안 그래도 악재가 많았던 이런 시장에 쓰나미처럼 악재를 몰려오게 하는 그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제 시장에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빅테크 또한 이제 막판에 반등을 한 종목도 있지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빅테크의 종목 중에 이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미국 초우량 이제 빅테크 종목
종목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애플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든 네 종목이 약세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20% 이상 모두 폭락을 해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믿었던 애플마저 고점 대비 20% 이상 가치가 추락하면서 공식적으로 팡의 이제 모든 5가지 종목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약세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애플의 주가가 142달러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이제 애플의 주가는 150달러를 하향 돌파를 하면서 3월 저점을 이제 찍고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애플의 주가는 52주 고점 대비 21% 하락한 수준입니다. 21% 하락을 했는데요. 팡 주식 종목 중에서는 가장 지금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50.9% 추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마존은 43.9%, 넷플릭스는 무려 76%의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구글 역시 고점 대비 25.7%, 마이크로소프트도 26%대 하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지금 애플이 약세 국면에 진입한 것을 주목을 하는 이유는 애플이 다른 여타 팡 주식에 대해서도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혹은 전 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어떤 의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를 정말 이제 주커버그가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가 줄어든 것에 대한 이런 우려가 이제 펀더멘털이 주가 하락을 이끈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매우 견조한 흐름을 내고 있고, 또한 회사의 이 캐시플로우가 나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뉴욕 증시 종목 중에서도 가장 초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선순환적인 어떤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주가마저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뉴욕 증시의 하락세가 정말 심상치 않다, 애플마저 떨어지는 수준이다라는 이런 굉장한 우려를 시장 전체에 이끄는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애플이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에 내주게 되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조금 시장 심리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애플의 셀오프, 애플의 매도세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특히 걱정이 되는 이유는 이런 셀오프가 애플사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따른 매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팔다 못해 이렇게 초우량 주식까지 내던지기 시작했다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려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와중에도 조금 이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애플마저 이제 매도하는 시기라면 어쩌면 이제 우리가 주가의 바닥에 근접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흐름이 주가 바닥의 신호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애플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시장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상황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이제 728달러에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700달러보다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하면서 약보합 수준에 그치기는 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오늘 장중에 680달러까지 내렸습니다. 700달러 이제 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트위터에 대한 인수 자금을 마련한 상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론에 대한 마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지난달에 중국에서 판매한 차량의 수치가 급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CNN 비즈니스 기사인데요. 중국 승용차 협회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난 4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본토 중국에서 판매한 차량이 단 1,512대였다고 합니다. 지금 3월의 판매량
대비해서 98% 폭락한 수준입니다. 그럴 것도 한 것이 이제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이제 중국 코비드 봉쇄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지금 봉쇄로 인해서 3주 이상 가동을 멈췄었습니다. 지금은 가동을 일부 재개한 상태이지만 공급망 문제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중국 생산량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지난달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이 1757대로 나왔는데요. 이 역시 전월 대비 81% 급감한 수준입니다. 이런 생산 및 판매 우려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리콜 상태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테슬라가 이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화면에 오작동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 13만 대가 미국에서 리콜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조금 조심스러운 견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월가 IB 웰스파고가 이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960에서 $900로 오늘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중립 수준을 그대로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미 목표 주가가 테슬라의 현재 주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오늘 이제 최근에 자동차 관련 종목이 굉장히 좀 핫한 모습입니다.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고요.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도 불리는 이제 리비안 오토매티브 전기 트럭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주가가 사상 최저치로 추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이 이제 $1.43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제 신규 차량 예약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월가에서는 대체로 시장에서 이제 예상한 수준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리비안 주가가 오늘 이제 18%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제 향후 수익성이라든지 향후 예약 건수를 보고 월가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리비안에 대해서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리비안의 실적이 대체로 예상에 부합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또 GM 같은 경우,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GM 이제 전통적인 내연차 업체인데 최근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의 열렬한 이제 지지자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테슬라에 대한 지분을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GM의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GM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GM이 지금 미국의 이런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GM이 가격 정상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런 월가의 평가가 또 나오고 있고요. GM 또한 이제 이런 인플레 문제라든지 공급망 차질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웰스파고가 G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이제 2단계 낮췄는데요. 이제 오늘 주가는 4.59%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의 밈 주식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온라인 입소문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별다른 이유 없이 급등락을 하는 이런 주식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얼마나 지금 얕고 또 시장이 얼마나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줬습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인 미국 영화 극장 체인 AMC와 게임스톱이 오늘 다시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30% 이상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되면서 주식 거래가 여러 차례 중단이 되었고요. 마감 무렵에는 결국 10%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AMC의 주가도 오늘 장중 20% 이상 폭등을 했고요. 8%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의 특징이 지금 묻지마 투자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인데요. 이제 대규모 숏 스퀴즈라든지 이제 롱을 잡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20-30% 가량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이런 흐름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또다시 정말 민감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어떤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 거래 앱 로빈후드도 이제 시간 내 거래에서 30% 이상 폭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분 인수 소식에 따라서 이제 로빈후드는 폭등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굉장히 좀 매크로적인 우려 사항이 많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제로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1.6% 반등을 하면서 급격한 반등 시도도 나왔습니다. 이제 통상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일 때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랠리는 굉장히 가파르고 또 급속한 상승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런 타이밍을 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이 관련 멘트 가져온 거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세장 안에는 랠리가 있다. 이런 랠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랠리는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주식시장이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는지를 고려를 하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조금 저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에 기반을 한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씩 이제 수익을 야금야금 얻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영역에서 이런 저점 매수 심리가 조금씩 관측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먹구름 속에 어떤 햇빛 한 줄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지금 시장은 어떤 rational한 logic,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중에 이런 일시적인 랠리와 같은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매일 시황을 전달 드리면서 과연 이 주가가 너무 많이 흘러내려서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제 중로는 아직 바닥이 왔다고 주장하기에는 조심스럽다라는 것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계속해서 어떤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월가에서 지금 확실히 바닥이 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통화를 한 전문가는 이런 견해를 전해줬는데요. 이제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시장이 이제 바닥에 도달을 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리트머스지처럼 보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장이 얼마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장이 정말 약세장에 진입을 하고 또 이제 바닥에 근접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 주가의 하락에 너무나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와도 그러려니 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팔 사람이 다 팔아야지 바닥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주식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건 제가 어제 전해드린 소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주가가 정말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증폭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흐름이 지금 나와야지 주가 바닥에 근접한 게 아닌가라는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주가가 뭐 하루에 5%, 6%씩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어야지 이제 바닥에 우리가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연속적인 급락은 없다는 점, 지금 주가가 5% 이제 하락을 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다음날 바로 소폭 반등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념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 대체로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를 권고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데요. 바이 더 딥이라 보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 더 위크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이 더 위크니스, 바이 인투 위크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이 인투 위크니스는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전환이 예상이 될 때, 주가가 이제 조금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주가 약세 속에서도 매수를 단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상승이 예견이 되어 있어야지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조금 나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맞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조금 그나마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채권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늘 또 2.8%대로 하락을 하면서 조금 진정이 되고 있고, 중화권 증시도 지금 폭락해서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면서 뉴욕 증시도 이제 언제쯤 다시 진정이 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오늘 특히 촉발된 가상화폐 시장이 시장의 어떤 블랙스완이 되어서 전체적인 시장을 요동치게 할 가능성, 뉴욕 증시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께 여쭤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가상화폐가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단 월가 전문가들만의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역시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미국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